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 있나요? 겉으로는 순하고 말도 조심스럽고 늘 양보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순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언제나 그런 사람이 모임의 분위기를 잡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엔 다들 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겉으론 순한데 관계에선 갑.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 속이 바르면 세상이 따른다. 그는 조선시대의 누구보다도 조용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벼슬아치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순둥이 같아도 인간관계에 갑이 되는 사람은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억울해도 억지를 부리지 않죠. 대신 상황을 한 발짝 물러서서 봅니다. 그 한 걸음의 여유가 바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가장 차분한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줍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군자 중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남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겉으론 순하지만 속으로는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 그는 쉽게 동요하지 않기에 누구와도 오래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건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와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정제된 사람, 즉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표정을 잔잔히 유지합니다. 그러나 속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는 깊은 계산과 신념이 숨어 있죠. 정약용의 인생을 보면 겉으로는 늘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중심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휘두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권력자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의 부드러움 속에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둥이 같아도 인간관계에 갑인 사람은 부드럽게 물러서지 않고 온화하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침묵할 땐 이유가 있고 그가 움직일 땐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만한 사람으로 오해했다가 곧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중심이 있구나. 그 중심은 단단한 신념 그리고 절제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이긴 자가 천하를 이긴다. 그는 그 말처럼 스스로를 먼저 제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소리가 큰 사람은 뜻이 짧고 침묵이 긴 사람은 생각이 깊다. 겉으로 순둥이처럼 보여도 인간관계에 갑이 되는 사람은 이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보다 기운으로 말합니다. 그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 괜히 사람들이 예의를 차립니다. 그가 한마디 하면 그 소리가 작아도 다들 멈춰 듣습니다. 그건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라 평소의 일관성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진짜 힘은 감정의 조절력입니다. 모욕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대의 의도를 읽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지금은 말을 아낄 때다. 그는 순간을 넘기고 나중에 정확한 타이밍에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가 천마디보다 강하게 꽂힙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인의에 돌아 불렀습니다. 참음은 약한 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준비다. 그래서 겉으로 순해 보여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참음에는 방향이 있고 그의 부드러움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한 명쯤 본 적 있을 겁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불평도 없고
회의 때도 의견을 강하게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 그 사람은 늘 평정심을 잃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항상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착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사람이 없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가 감정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중화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중은 치우치지 않음이요, 화는 어긋나지 않음이다. 그는 치우치지 않고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갑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는 권위를 부리지 않습니다. 대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그가 사라지면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의 비밀은 느림과 관찰입니다. 세상이 다급할수록 그는 천천히 봅니다. 감정이 오를수록 그는 한 박자 늦춥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관계의 흐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앉은 자가 시끄러운 자를 다스린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고요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권위가 되고 그 침착함이 바로 존중이 됩니다. 순둥이처럼 보여도 관계의 갑이 되는 사람은 단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인간관계에서 순둥이 같지만 갑인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운으로 설득하고 태도로 이깁니다. 이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자연히 배어나오는 힘입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독특합니다. 상대가 흥분해도 같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어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죠. 그리고 짧게 한마디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대의 기세가 눈에 띄게 꺾입니다. 왜일까요? 그 한마디는 이해의 말이자 경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면서도 상대에게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이 바로 존중의 벽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화하되 뜻을 굽히지 말고 겸손하되 자신을 낮추지 말라. 즉, 겉모습은 순하지만 내면에는 명확한 기준과 자존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작은 상황에서도 태도가 일정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해도 미소로 넘기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즉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면 조용히 관계의 문을 닫습니다. 감정으로 끊지 않고 원칙으로 멀어집니다. 그 절도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모두의 의견이 뒤엉킬 때 짧게 정리하듯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이거죠.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말에는 꾸밈이 없고 감정이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보다 정확한 타이밍과 균형감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는 절대 불평의 대화에 끼지 않습니다. 남의 흉을 보거나 불만을 나누는 자리에선 그저 미소로 듣고 말을 아낍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돋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 신뢰감 하나로 관계에 주도권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두고 덕이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향기로 남는다 고 했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말로 지키는 관계는 흔들리지만 품격으로 지키는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은 중심입니다.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말할 때도 그는 감정의 불을 키우지 않습니다. 한숨 대신 미소, 훈계 대신 침묵. 그러다 상황이 잦아들면 짧고 명확한 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보단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지만 그 안에 리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둥이형 갑의 언어입니다. 그는 사람을 휘어잡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드러움으로써 사람을 이기고 정중함으로써 사람을 얻는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관계의 진짜 갑입니다. 그의 힘은 조용하지만 그가 없는 곳엔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중심이 됩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방향이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강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한 자는 남을 제압하나 온유한 자는 남을 품는다. 그가 말한 진짜 리더는 힘으로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둥이 같아도 인간관계의 갑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온유 속에 강철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절해서 오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가립니다. 그가 하는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얕보려 하면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단단함 때문에 자연히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품격을 문 속에 무라고 했습니다. 겉은 문인처럼 온화하지만 속에는 장수처럼 흔들림 없는 기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계산된 게 아닙니다. 그건 오랜 자기 수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욕심을 다스릴 줄 알며 남을 움직이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정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권위입니다. 그는 지시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지배하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한 번은 정약용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리더는 말을 적게 하되 그 말은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한 리더의 조건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확고한 중심과 예의였습니다. 이건 지금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둥이 같지만 관계의 갑이 되는 사람은 예의와 중심이 동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손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의 예의는 아첨이 아니고 그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약자 앞에서도 같은 눈높이로 말합니다. 그 일관성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사람들의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품격을 균형의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꺾인다. 그는 그 사이의 길을 택했습니다. 온유하지만 꺾이지 않는 길, 겸손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길. 순둥이 같아도 인간관계의 갑이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중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만 그 언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그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진 품격입니다. 그는 자신 안의 불안을 다스리고 상대의 불편함을 읽습니다. 그 섬세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그의 온유함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의 단단함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동시에 경계합니다. 그를 편하게 대하지만 함부로는 대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덕으로 이기되 위엄으로 지키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온유로 세상을 품고 의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둥이 같지만 인간관계의 갑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아도 강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의 온유는 인내의 결과이고 그의 단단함은 자기 확신의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거느리려면 권세가 아니라 도가 있어야 한다. 즉, 진짜 영향력은 행동에서 나오는 일관된 품격이라는 뜻이죠. 순둥이 같아도 인간관계에 갑이 되는 사람은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늘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첫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말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표정으로 상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 한 생각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둘째, 그는 감정보다 신의를 우선합니다. 누가 자신을 오해해도 곧장 반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해명보다 일관된 태도로 신뢰를 쌓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압니다. 그 사람은 꾸준히 똑같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셋째, 그는 선 긋기의 기술을 압니다. 이건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품격의 기술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미소로 대응하지만 그 미소는 거기까지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 경계가 깔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고 단호한 자는 스스로를 지킨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지면 인연이 오래간다. 그가 강조한 건 온유 속의 단호함, 그리고 단호함 속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사람은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두가 예민해질 때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분위기를 잡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조용히 커피를 돌리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괜찮아요. 다 그런 날이 있죠. 하고 웃습니다. 그 한마디에 팀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순간 이미 그는 비공식적인 리더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다투고 있을 때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참이 지나고 나서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관계의 갑입니다. 넷째, 그는 칭찬의 타이밍을 압니다. 누가 잘했을 때 즉시 인정하지 않고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말 참 좋았어요. 이 한마디는 큰 소리로 외치는 칭찬보다 훨씬 깊게 남습니다. 그의 칭찬은 사람을 들뜨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칭찬이죠. 이런 태도는 결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수양으로 다져진 품격의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그걸 인의의 실천이라 불렀습니다. 말로 인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인을 행하라. 즉, 순둥이 같아도 관계의 갑인 사람은 겉으론 말이 적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의 언어가 됩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존중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부드러움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리더십입니다. 그는 지배하지 않고 이끌고 명령하지 않고 흐름을 만듭니다. 그의 온유함이 결국 관계의 질서를 세웁니다. 정약용은 평생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자신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세상 그 무엇도 다스릴 수 없다고 믿었죠. 순둥이 같아도 인간관계의 갑인 사람은 이 깨달음을 이미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 안의 감정, 욕망, 자존심을 끊임없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 순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통찰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는 억울할 때조차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나의 자유를 앗아간다. 그 순간 감정의 주인이 다시 자신이 됩니다. 이건 철학적 수양의 정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내면을 세 가지 병으로 설명했습니다. 탐더 가지려는 욕심, 진 분노와 시기, 치 어리석은 집착. 그는 이 셋을 다스린 사람만이 진짜 부드럽고 강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순한데 관계에 갑인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법을 압니다. 탐하지 않기에 평정하고 분노하지 않기에 중심이 있으며 집착하지 않기에 자유롭습니다. 그의 자유가 곧 권위가 됩니다. 이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다만 내 마음의 어두움과 싸웠을 뿐이다. 그는 그 싸움에서 부드러움이라는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자기 통제의 끝이었죠.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중심을 잡는 기술입니다. 그는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해도 그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못 대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내면의 질서감 때문입니다. 그 질서는 외부 권위보다 강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늘 일관성이 있고 그 일관성 속에서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순둥이형 갑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조화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중화의 경지죠. 그는 자신이 옳다고 해도 상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도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그는 신뢰를 쌓고 존중을 받으며 무리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고 그의 평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순둥이 같지만 인간관계의 갑인 사람의 정의입니다. 그의 온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법이었고 그의 절제는 인간관계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하고 단단히 서며 조용히 세상을 움직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시끄럽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끝내 중심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말했습니다. 겉은 온유하되 속은 바르고 고드며 말은 부드럽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평생 존중한 건 강한 사람보다 의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순둥이 같지만 인간관계에 갑인 사람이란 바로 그 의연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싸움이 벌어져도 그 중심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이 요동쳐도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늘 일정하고 그 일정함이 곧 권위가 됩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예의가 있고 그의 침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존경할 사람이라 바꿔 부릅니다. 그는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이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사람을 잃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법은 단 하나,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입니다. 그는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이끕니다. 그의 권위는 명령에서 오지 않고 예의와 진심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늘 평화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즉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이 깊고 행동이 단정합니다. 남들이 다가올 때도 멀어질 때도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인연은 다투지 않아야 오래 간다는 걸요. 그의 부드러움은 세상을 설득하고 그의 침착함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값, 즉 조용한 중심이 가진 힘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정하면 세상이 따르고 마음이 요란하면 세상이 떠난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마음의 주도권입니다. 순둥이 같지만 인간관계의 갑인 사람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호흡이 곧 품격이고 그의 품격이 곧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그를 다시 찾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들은 사라져도 그의 조용한 존재감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로 이기지 않고 신뢰로 이기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 평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남깁니다. 부드럽게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다. 그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가 바로 순둥이 같지만 인간관계의 갑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